어쩌면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평생 인연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야 할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는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누구는 놓아주는 순간 오히려 가까워지고, 인연은 언제나 이 미묘한 흐름 속에서 결정됩니다. 오늘은 머물 사람과 떠날 사람의 차이를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선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잡지 않을 때 당신의 평생 인연이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상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묵묵히 곁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처음부터 닿아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잠시 머물렀는가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그 본심이 드러난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내 인연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난 마음은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연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관계를 되돌리려 합니다. 말로 붙잡고, 감정으로 붙잡고, 기대감으로 붙잡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난 마음을 붙잡는 건 떠난 배의 돛을 손으로 잡는 일이다. 돌아올 마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을 마음은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알면 상처받을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차갑게 식어가고 어떤 관계는 내가 다가서면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때조차 조금 더 잘하면 변하지 않을까? 조금만 참으면 다시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포장을 씌우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빨리 식는 것이 인연입니다. 식은 마음은 불씨가 남지 않습니다. 등을 돌린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은 줄어들고, 표정은 굳어가고, 대답은 짧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스스로를 탓하며 답이 없는 문을 두드립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지만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따로 잘못이 없었음에도 상대의 마음은 어느 순간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그 문 앞에서 스스로를 원망하며 머무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과 당신의 시간이 이미 다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떠날 사람은 당신이 더 잘해줘도 떠납니다. 당신이 무너지며 애써도 떠납니다. 진심을 흘리고 눈물을 보여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떠난 마음은 이제 당신에게 닿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닿아 있을 때는 작게 말해도 들리고 멀어지면 크게 외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했던 모든 노력은 상대에게는 짐이 되고 나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인데 멀어진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간절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더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 진심이 통할 거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붙잡음은 관계의 부활이 아니라 관계의 마지막 몸부림일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떠난 자를 다시 당기려 하면 내 마음만 더 상하게 된다. 이런 뜻의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미 오래전에 예견한 듯한 말입니다. 떠날 사람을 붙잡으면 잃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입니다. 당신의 자존심, 평온, 하루의 리듬, 당신의 마음 결까지 무너집니다. 지키고 싶다면
오히려 놓아야 합니다. 멈춰야 보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진심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돌아오고 누군가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돌아오는 사람은 당신이 붙잡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내가 마음을 다 드렸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외면할까? 이 질문에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정약용은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받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앞에서는 당신의 마음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당신의 호의를 깊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건넨 말을 그저 편리함 정도로 해석합니다. 배려를 배려로 보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잘 구르는 듯 보이지만 조금만 균형이 흔들리면 금방 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기대고 있을 뿐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은 함께 걸어가는 마음에서 생기지만 당연함은 일방적으로 기대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 둘은 결코 같은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릇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그릇은 갑자기 넓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그릇은 물을 조금만 부어도 넘치고 조금만 흔들어도 금이 갑니다. 당신의 진심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큰 마음을 부으면 넘쳐버리고 그 넘친 마음은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끌면 나만 더 작아지고 나만 더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그릇을 붙잡는 동안 나는 큰 마음을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연은 처음부터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인연이었습니다. 스스로 굴러가는 인연이 아니라 힘으로 굴려야 움직이는 인연. 그런 인연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순간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할 때입니다. 나는 진심이니 상대도 언젠가는 진심을 내줄 거라 믿고 나는 노력하니 상대도 그 정성을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연이 어긋나는 순간에는 이 믿음이 오히려 가장 큰 덫이 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시간 때문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쏟아부었던 진심, 인내, 배려,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자기 의지보다 자기 감정에 끌려가는 상태라 표현합니다. 떠나야 하는 순간에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성이나 판단이 아니라 내가 허비한 시간이 아깝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관계가 끝난 순간에도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감정이 아까워서, 내가 보냈던 메시지가 안부를 묻던 마음이 기다리던 시간이 아까워서 그 사람을 놓는 것이 내 일부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에는 크게 간과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내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놓아야 할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멈추려 해도 마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감정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변할 가능성, 언젠가는 마음이 닿을 가능성, 언젠가는 서로 맞아질 가능성. 이 가능성을 끝내버리는 일은 늘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인연의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서로에게 맞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맞지 않습니다. 서로의 온도가 달라지는 관계는 아무리 붙잡아도 맞춰지지 않습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은 미련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더 이해했어야 하나? 조금만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내가 잘하지 않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멀어져도 돌아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한때의 따뜻함, 한순간의 기억, 한 줄기의 기대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을 붙잡고 있을 때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흐려지고 내 하루도 흐려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출렁입니다. 붙잡는 동안 내 삶의 중심은 이미 내게서 떠나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 태도, 반응에 휘둘리며 자신이라는 존재의 무게를 잃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붙잡음을 멈추는 순간 신기하게도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가입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웠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는지, 왜 혼자 남으면 불안했는지. 붙잡는다는 행위 자체가 나를 소모시키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비로소 알아봅니다. 다음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붙잡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변화를 바라보고 있었지,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놓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준 만큼 주는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흘린 눈물을 알 만큼 깊이 연결된 사람이 아니었으며, 내가 기대기에는 너무 얇은 인연이었다는 것을. 붙잡음을 멈추면 오히려 상대의 태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관심이 있으면 다가오고, 관계 의지가 있으면 움직이고, 진심이 있으면 머무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결이 살아납니다. 손이 떨리던 마음이 잦아들고, 숨이 가빠지던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고, 아무리 흔들리던 생각도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떨림을 멈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붙잡음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그 떨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붙잡지 않을 때 내 삶의 공간이 회복됩니다. 생각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어떤 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나였구나. 나는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세계에서는 떠나는 사람이 남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그 빈자리가 허전해 보이지만 그 자리는 사실 내 삶의 숨이 다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상대의 기분과 말투, 태도에 조금씩 빼앗겨 있었던 나의 마음자리가 비로소 되살아납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관계든 기회든 사람의 안정이든 비어있던 마음이
다시 나를 향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흐르게 해야 다시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흐르지 못하게 붙잡아두면 물이 썩듯 관계도 감정도 사람의 결도 흐트러집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의미합니다. 떠난 인연을 억지로 채우려 하면 그 자리는 늘 어색하고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비워두면 그 빈자리에 당신의 삶과 온도가 맞는 사람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인연의 법칙은 아이러니합니다. 애쓰지 않을 때 오는 인연이 평생 인연이 된다. 기다리지 않을 때 오는 인연이 가장 깊어진다. 붙잡지 않을 때 오는 인연이 가장 오래 간다. 왜 그럴까? 평생 인연은 애써 유지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다. 서로의 말이 따뜻하고, 서로의 침묵이 편안하고, 서로의 거리감이 자연스러운 관계다. 내가 조금 흔들려도 상대가 조용히 중심을 맞춰주고, 상대가 지쳐도 내가 그 사람의 일상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 평생 인연은 이런 흐름에서 만들어진다. 누군가를 일부러 붙잡고 억지로 가까워지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떠나는 인연에게서 등을 돌리듯 마음을 거두면 그제서야 내 삶이 다시 흐릅니다. 내 마음의 온도도 돌아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단단해지고 무너졌던 자존도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곁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생 인연의 첫 시작입니다. 인연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가까워지지만 태도로 평생을 함께 한다고요. 처음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은 상대의 말투, 온도, 매력, 공감 같은 감정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감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언제나 태도입니다. 태도는 꾸밀 수 없습니다. 태도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태도는 상대가 어려울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누군가가 약해졌을 때 그 본성이 밝혀집니다. 평생 인연이란 내가 잘할 때만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릴 때, 말이 줄어들 때, 기운이 없을 때에도 관계를 버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은 순간의 온도라면 태도는 사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정약용도 사람을 판단할 때 화려한 말보다 반복되는 습관과 태도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평생 인연을 이루는 이들은 이런 공통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을 더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빈 마음을 조용히 채워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 말을 줄여도 그 침묵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적어졌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수해도 그 실수 하나로 당신 전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순간의 감정으로 관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을 서둘러 버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흘러가지만 태도는 계절처럼 질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인연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말은 다정하지만 태도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투박해도 태도는 끝까지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인연은 그 사람이 주는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의 총합으로 결정됩니다. 사람을 오래 두고 보면 반드시 알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연은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인연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선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머리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좀 힘들다. 말은 괜찮은데 마음이 불편하다. 이 미세한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곁에 있는 이의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인연은 아주 단순합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고 돌아서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침묵해도 괜찮고 말을 적게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인연은 다릅니다. 함께 있어도 미묘하게 긴장되고 돌아서면 이유 없는 피로가 남습니다. 말은 예쁘게 하는데 그 말 뒤에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따라옵니다. 이건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이미 내면에서 금이 가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잘 맞는 것 같아도 마음의 리듬이 서로 다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틀어집니다. 이 불편함은 절대로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둘의 인연이 이미 기울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인연이 끝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 불편함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조금 지쳐 있어도 기다려주고 내 마음이 잠시 흔들려도 다그치지 않고 내 침묵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내 마음의 속도를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가짜 인연은 항상 내 감정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입니다. 내 사정보다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나 아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인연이 기울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나답게 있을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의 분기점입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변하게 만들지 않고 나를 통제하지 않고 나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나는 언제나 나답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기준 하나만 기억해도 당신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고요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누구든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멀어졌는데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순간, 내가 헤어진 건데 마치 나를 억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진 듯한 가벼움.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가짜 인연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음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숨이 가빠지고 함께 있어도 허전하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이가 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가 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는 오래 곁에 둘수록 내 삶의 흐름까지 무겁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지친 것이 아니라 늘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에 지쳐 있는 것입니다. 가짜 인연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편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잠깐은 즐겁고 편할지 몰라도 돌아서면 마음 한켠에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남습니다. 이 피로는 작은 불편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이미 내 삶과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짜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진짜 인연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음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공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한 관계가 내 마음을 지나치게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일수록 그 자리를 더 큰 무게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가짜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갑자기 넓어집니다. 조용한 여백이 생기고 감정의 바람이 통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내 감정의 주인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짜 인연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고 상대의 표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상대의 불편함을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 내 감정은 다시 나의 것이 됩니다. 그제야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잘못된 건 관계였지. 나 자신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잡아당기던 무게가 끊어지고 내 마음의 물결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습니다. 정약용은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머물 사람은 잡지 않아도 머물고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난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잡지 않는 것, 흐르는 인연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것, 그저 내 마음이 흘러가야 할 방향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일. 가짜 인연의 끝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인간관계는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들어옵니다. 가짜 인연이 떠난 자리가 비워지면 그 자리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고 삶의 속도가 부드러워지며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맑아집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여백 속으로 머물 인연이 들어옵니다. 머물 인연은 처음부터 강렬하지 않습니다. 눈부시지도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불을 밝히기보다 어둠을 덜어주는 사람, 마음을 흔들기보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사람. 정약용은 사람의 본 모습은 말이 아니라 곁에 있을 때의 마음의 빛깔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머물 인연은 그 빛깔을 흐리지 않습니다. 그 곁에 서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숨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좋은 인연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상대의 속도에 당신을 맞추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머물 인연은 당신이 조금 늦어져도 당신의 마음이 잠시 멈추어도 그 흐름을 존중할 줄 압니다. 당신을 서두르게 하지 않고 당신의 시간을 빼앗지 않습니다. 둘째,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말을 늘리지도 않고 당신이 조용해진 순간에도 관계가 흔들린다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만이 이 침묵의 여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약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쁜 인연은 당신의 실수, 감정, 흔들림을 언제든지 이용할 카드처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 인연은 당신의 약함을 무기가 아닌 이해의 통로로 봅니다. 약점이 드러나도 그 약점을 당신의 본 모습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당신이 잘못했을 때 한 번의 실수로 전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머물 인연은 잘못한 행동과 당신이라는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볼 줄 압니다. 당신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실수 하나로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다섯째, 당신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줄 압니다. 질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당신의 행복을
자기 손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편안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물 인연은 당신을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억지로 밝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침착할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진짜 안정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자기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머물 인연은 바로 이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계의 주인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흔들릴 때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물 인연은 멋있는 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이벤트로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태도로, 긴 시간의 누적으로 나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을 곁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평생 인연은 말을 듣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인연의 마지막 특징은 당신의 마음의 여백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절대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 숨 쉴 틈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에 고요한 공간을 남겨둡니다. 왜 여백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감정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흘러갈 자리도 필요합니다. 마음속 여백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감정은 뜨거운데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여백을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머물 인연은 다릅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내가 조금 흔들려도 괜찮고 말수가 줄어도 괜찮고 감정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 여백을 부족함이 아니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존중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에는 물처럼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가깝게만 붙으면 관계가 편안함을 잃는다는 경고입니다. 좋은 인연은 가까워도 부담이 없고 멀어져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물 인연은 당신을 완성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간을 인정해주고 당신의 아픔을 덜어주고 당신의 삶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계의 호흡을 맞추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조화를 이루는 사람. 이게 평생 인연의 마지막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머물 인연은 당신의 삶을 크게 바꿔놓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을 깊게 지켜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삶의 속도는 부드러워지고 내 감정의 결이 맑아집니다. 이 감정이야말로 평생 인연이 주는 가장 고요한 선물입니다. 반대로 가짜 인연은 내 마음의 여백을 없애버립니다. 언제 기분을 맞춰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내가 한 말, 하지 않은 말까지 돌아보게 만들고 혼자 있을 때도 그 사람의 감정이 따라옵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나를 잃게 만들죠. 그래서 진짜 인연은 당신의 여백을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빨리 이해하려 들지 않고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당신의 세상에 억지로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곁에서 당신의 속도를 함께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안정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거리감이 불안하지 않고 침묵이 위협적이지 않고 감정의 기복이 관계를 흔들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평생 인연이 주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결국 머물 인연은 당신의 삶을 장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흐르는 인연은 흘러가게 두고 머무를 인연은 조용히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에 여백을 남겨두는 것. 그게 인연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진짜 인연을 기다린다면 먼저 마음에 여백을 만드십시오. 떠나는 인연은 놓아주고 흐르는 인연은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 빈자리로 평생 이어질 인연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순간 멀어지고 흐르게 두는 순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흘러가야 하고 어떤 사람은 남아서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붙잡느라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머물 인연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당신의 삶을 채웁니다. 이제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품지 말고 당신의 마음에 여백을 남겨두세요. 그 여백으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삶을 흔들지 않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사람. 그런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온히 머물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